이야기가 있는 레슨, 전설의 명곡. 안녕하세요, 프로기사 송기입니다. 바둑계에는 전설이라 불리는 인물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전설로 남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전설이라 불리는 기록 중에 어떤 기록이 가장 깨지기 힘든 기록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5회 진로배에서 서봉수 구단이 거둔 9연승 기록이 가장 깨지기 힘든 기록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제5회 진로배 서봉수 구단 대 마샤오쭝 구단의 대국을 통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배는 농심배의 전신으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에서 각각 5명의 대표가 출전해 겨루는 삼각 토너먼트 대회인데요.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출전 3국의 바둑 실력을 겨루면서 스타 출연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대회입니다. 극단적으로 특정 팀의 기사 한 명이 혼자 10승을 올리고 대회를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론이고 희망사항이었지만 서봉수 구단이 1번으로 출전해 10연승을 했다면 퍼펙트 게임으로 끝났을 수도 있는 일인데요. 승부에서 9연승을 거두기 위한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기대 승률이 50%라는 가정하에 그 값은 무려 512분의 1, 0.2%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확률인데요. 이 9연승이라는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상대들은 각국을 대표하는 최정상급의 기사들이죠. 국제 메이저 개인전과 비교해봐도 서봉수 구단의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32강 토너먼트일 경우 결승까지 오르려면 4연승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결승전이 3번기라면 6승, 5번기라면 7승을 거두면 우승을 할 수 있죠. 단 이 경우는 결승 진출 이후 1패 혹은 2패까지 허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5회 진로배는 한국 1번 주자 김영원 구단과 중국 1번 주자 위빙 구단의 서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위빙 구단은 김영원 구단에 이어 일본의 1번 주자 아와지 구단까지 꺾으며 2연승을 달성한 상황에서 서봉수 구단과 마주했는데요. 서봉수 구단은 위빙 구단을 잠재우고 새 연승 주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토종 된장 바둑으로 중국과 일본의 강자들을 상대하는 서봉수 구단의 전설의 명곡. 그날 그곳에서 어떤 대국이 두어졌는지 함께 가보시죠. 네, 제5회 진로배 본선 11국 최종국은 서봉수 구단의 흑번, 마샤오쭝 구단의 백번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두 기사의 기풍은 둘 다 굉장히 그 실리에 민감한 기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리를 둘러싼 그 민감한 집싸움이 예상이 됐는데요. 자, 요즘은 이제 지금 이게 실전인데 요즘은 이렇게 갈라치는 수보다는 이제 이쪽으로 걸치는 수가 조금 더 많이 나오죠. 이제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흘러간 이유가 현대바둑이 조금 더 치열하고 조금 더 이렇게 접근전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자, 갈라치고요. 걸치고. 네, 실리를 좋아하는 기풍이라면은 소목을 두었을 때 이정석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집을 일단 좌하기 쪽에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곳을 먼저 걸치는데요. 이곳을 먼저 걸치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호구를 치고 이제 이렇게 벌리게 되면 이렇게 눈목자로 바짝 다가오게 됩니다. 이 눈목자로 바짝 다가왔을 때 지키지 않는다면 이곳의 침입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막는 것은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요. 차단하는 것은 위로 눌러가게 되면 넘어갈 수는 있지만 네, 보시면 이와 같은 수순으로 백이 이제 너무 두터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흙이 이게 좀 꺼려지기 때문에 이곳을 받아두게 되는데요. 이곳을 받으면 이 눈목자 활용을 너무 아깝게 당한다 이제 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흙이 이쪽 걸치는 수의 의미는 뭐냐면 나래자를 강제를 하고 나래자로 받을 때는 이렇게 똑같이 진행을 한다면 이게 눈목자가 아니고 나래자이기 때문에 이곳에 침입하는 수가 그만큼 약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돌이 있는 게 이쪽 중앙으로 한 칸 띄워져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낫다라는 게 이제 흙의 판단이고요. 이제 백이 여기서 이렇게 눈목자로 의도를 거스를 수는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좌하기 쪽을 두는 게 아니라 3-3을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수순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흙은 여기까지 꼭 밀어야 되는데요. 물론 상변도 큰 자리지만 여기 막히는 것이 지금 이곳 사활을 생각했을 때는 꼭 받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막힌다면 이쪽을 끊어서 좌악의 쪽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2선이지만 여기까지는 꼭 밀어야 되고요. 이렇게 협공해서 지금 뭐 흑의 실리와 이제 백의 세력으로 갈리게 됩니다. 하지만 마샤오충 구단은 아무래도 실리를 좋아하는 기풍이기 때문에 이렇게 놀 것이 거의 예상되는 장면이었고요. 자, 실전은 이와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 협공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실리를 좋아하니까 단단한 수를 선택을 했고요. 그러자 상변을 전개했습니다. 자, 두 칸을 벌리면서 이제 실리를 좋아하는 기풍의 기사답게 장기전을 생각하는 흐름인데요. 지금 이 수는 이 수가 나쁜 건 아닌데, 자, 이제 이렇게 받으면 이 진행은 흑의 입장에서는 좀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상변 이 자리 기분 나쁘고요. 이 자리도 기분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압적으로 눌러갔습니다. 지금 이 눌러간 장면에서 여기서 저는 선택이 약간 의외였는데요. 이제 실전은 이렇게 밀어 올리는 선택을 했는데 이 민수가 꼭 나쁘다 보기는 힘들지만 아무래도 마샤오충 구단의 평소 기풍이라면 이 날일자로 이렇게 파고드는 수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서 간혹 이렇게 미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상대방의 호구를 지금 불러오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날일자를 두면 이제 여기를 어깨를 짚는 게 이제 상용의 맥점인데요. 지금 반발하는 건 좀 어렵겠죠? 이곳을 차단당하게 돼서. 자, 그래서 이곳을 막았는데요. 자, 막으면 이곳을 이제 눌린 것까지 선수를 당하게 되는데 상변의 모양이 커지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조금 싫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변 모양은 이쪽도 지금 약점이 있고요. 이쪽도 지금 아주 넓은 자리이기 때문에 집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데까지는 상당히 이제 뭐 많은 진행들이 예상이 되는데 흑의 세력, 백의 실리 이 진행이 어떻게 보면 마샤오충 구단의 기풍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여기를 이제 밀어 올리니까 틀어맞고요. 여기서는 뭐 기분상은 젖히고 싶지만 끊어서 아무래도 이 전투는 어렵기 때문에 늘어야 되고, 자, 이곳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바둑은 이렇게 흑의 세력, 백의 실리의 구도로 진행이 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흑이 다시 세력을 만들고 있죠. 자, 지금 이제 더 이상 늘어서 두는 것은 뭐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지금 우상기 쪽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침입을 해간 모습입니다. 지금 우상기를 키워가고 있는 흑과 그리고 우상기를 파괴하기 위한 지금 백의 어떻게 보면 상변에서의 접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받는 것은 이곳을 활용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돌이 지금 중복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흑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걸까요? 8승 가운데 히코사카, 창하오, 요다와 결혼 3판은 극적인 반집승이었는데요. 검토에 참가했던 프로들은 모두 3판 모두 서봉수 구단의 집념이 낳은 역전승이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운명의 마샤오충 구단과의 일전은 2월 23일 최종 라운드의 그 첫 판이었는데요. 그 시점 서봉수 구단의 중국 기사 상대 전적은 무려 13승 1패였습니다. 중국 기사들이 왜 이토록 서봉수 구단에게 약했을까요? 서봉수 구단 특유의 기풍 때문인데요. 자유로운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힘에 유독 중국 기사들이 서봉수 구단에게 말려들곤 했습니다. 마샤오충 구단에게는 3승 1패로 앞서 있었는데요. 이 1패가 중국 기사에게 기록한 유일한 패점이었습니다. 마샤오충 구단은 그보다 2년 전인 1995년 동양증권배와 후지스배를 석권하며 한때 1인자 소리까지 들었던 강자였는데요. 이창호 구단과 만나 패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기세가 조금씩 주춤했지만 그래도 중국의 간판 스타로서 그 카리스마가 대단했습니다. 반면 서봉수 구단은 마지막 타이틀이었던 국기전까지 2년 전 내어주면서 승부의 중심에서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서봉수 구단은 기회를 잡았을 때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는 승부사였는데요. 19세 나이에 혜성처럼 나타나 조남철 아성을 깨고 명인에 오를 때 91년 제2의 동양증권배에서 거의 이겨보지 못했던 이창호 구단을 꺾고 우승했을 때, 그리고 93년 제2의 응시배에서 세계 최고의 기사들을 이기고 정상에 섰을 때 서봉수 구단의 성취를 예상했던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서봉수 구단은 언제나 주변 예상을 보란듯 뒤엎고
새 역사를 만들어내곤 했는데요. 진로배에서 바둑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서봉수 구단의 전설의 명국 계속 살펴보시죠. 우상기를 지금 백이 침입해간 장면인데, 자, 먼저 붙이는 거는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곳으로 붙이는 수가 일단 흑의 최강의 수인데요. 나가는 것은 당장 맞기 때문에 지금 우변에 이렇게 세 점이 늘어선 것이 강하게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만 된다면 이것도 호구를 하나 쳤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백이 들고 나온 작전이 흥미로운데요. 바로 상변을 침입했습니다. 이 수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상변을 집을 짓고자 한다면 백이 이쪽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변화하는 지금 변화가 있다. 응수타진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백의 생각인데요. 붙이고요. 지금 당장 끼우는 것은 이쪽 축이 안 좋기 때문에 두기 좀 어렵다고 봤습니다. 늘어서 두었고 있고 상변으로 들어갔고요. 자, 이 교환을 하나 하고 바로 넘어가기 조금 어렵게 만드는 교환이죠. 자, 이곳을 졌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진행해서 백은 하나의 큰 실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이 실수는 바로 이 장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타이밍에서 이곳을 두었는데 이 수의 의미는 받아달라는 거죠. 받게 되면 이곳을 젖히고 늘어서 둘 수밖에 없을 때 차단하면 여기 끊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곳을 젖히게 되면 지금 이 세 점이 살아나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세 점이 살아나가기 어렵냐면 단수를 치더라도 물론 이렇게만 진행이 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문제가 지금 이쪽 끊는 수가 있어서 이곳에 나오게 되면 다음에 여기 장문으로 이 세 점이 잡히는 수가 남아 있고요. 여기를 받아야 된다면 지금 여기 하나만 선수가 된다면 꼬부려서 바로 중앙이 잡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창구들을 예상하고 이렇게 세 점을 잡을 수 있다면 우상기의 실리나 저상기의 실리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그림이고 이런 창구들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여기서 이제 반발수를 예상을 못한 건데요. 이 수가 오랜 장고 끝에 나온 흑의 묘수였습니다. 자, 바로 이건 날일자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교환이 되어 있으면 이곳에 젖히더라도 바로 막을 수 있다는 점이죠. 지금 이 자리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백은 여기서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곳을 젖히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실정화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됐죠. 이제 백이 했던 실수는 뭐냐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밀기 전에 먼저 이쪽을 물어봤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뒤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밀고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보면 백이 원하는 그림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순 하나의 오차로 인해서 바둑은 대번에 흑이 유리해지게 됐는데요. 자, 지금 상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곳 젖히는 자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지금 이곳이 두 칸으로 좁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 세점머리는 굉장히 아픈 자리입니다. 자, 계속 기분 좋게 눌러갔고요. 지금 이 교환이 아까워서 안 했는데 아무래도 실전에는 이곳을 끊고 이렇게 두 점머리를 두드리는 것이 맞는 선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이 교환을 아낀 이유는 나중에 이쪽으로도 끊을 수 있다. 이게 아까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축축 밀어 올리게 되자 지금 우상기의 모양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귀에 들어가면 귀를 잡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 한 점은 선수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당장은 이곳 약점을 지키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백은 이곳을 지키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 수가 흑의 입장에서는 약간 실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수치고 있게 되면요. 귀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 이곳을 하나 끊어두고 젖히는 순간에 차단할 수가 없죠. 차단하는 경우에는 단수에서 오히려 흑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진행은 아무래도 이렇게 실리를 빼앗기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수였고 이렇게 맞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여기까지 받은 장면에서는 아무래도 흑이 상변의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성공을 거둔 모습이기 때문에 흑이 우세한 바둑이 되었습니다. 서봉수 구단은 초반 수순을 그르친 상대 실착을 추궁해 일찌감치 우위에 섰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 수에 무려 37분이나 투자하는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제한 시간이 1시간이었던 바둑이니까 절반이 넘는 엄청난 시간이죠. 형세의 불리함을 직감한 마샤오춘 구단은 승부수를 연거 후 날렸지만 초읽기 속에서도 서봉수 구단의 대처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봉수 구단의 기적 같은 9연승 신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마샤오춘 구단은 복귀도 없이 대국장을 떠났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서봉수 구단에 에워쌌는데요. 이날 서봉수 구단이 패할 경우에는 조은영 구단과 유창혁 구단 다음 순번으로 출전할 예정이었고요. 두 사람마저 패할 경우엔 최후의 보루로 서울에 있었던 이창호 구단도 중국으로 향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세 명은 서봉수 구단의 원맨쇼 덕분에 바둑돌 한번 쥐어보지도 않고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는데요. 문호동 무임금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바둑계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희귀한 불로소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봉수 구단은 9연승을 하고 과연 얼마를 손에 쥐었을까요? 우승 배당금과 연승 보너스 그리고 9판의 대국료까지 합산하면 1억 4천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우승까지 거두기에 필요한 승수, 난이도 등을 생각하면 조금 적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연승 상금이라는 제도가 너무나 익숙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한 기사가 아무리 연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국이 우승하지 못하면 혜택을 못 받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제3회 대회부터 시행됐다고 합니다. 3연승에 1만 달러, 그리고 이후 1승 추가마다 1만 달러씩 늘어나게 되는 시스템이죠. 서봉수 구단의 싹쓸이 캐고는 엄청난 화제였는데요. 신이 난 후원사 홍보실에서 신문, 잡지 등 각종 인쇄매체에 실린 진로배 기사 크기를 자로 재고 같은 크기의 광고 단가로 환산하고 합산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액수가 무려 11억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요즘 시세로 따지자면 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로배를 초토화시킨 서봉수 구단의 전설의 명곡 계속 살펴보시죠. 네, 지금 이후에 약간 진행이 됐는데 지금 중앙을 차지한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 백의 실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이곳을 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반상에서 가장 큰 자리인데 이제 이곳을 하나 끊었는데요. 이 수는 좀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표출이 된 수죠. 자, 단수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곳에 붙이거나 혹은 이쪽에 미는 것이 절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 교환을 해주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 한 점을 살려 나오는 것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수상전은 너무나 쉽게 안 되거든요. 백은 4수, 흑은 6수가 되죠. 이게 너무 쉽게 안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단수하고 한 점을 살려나오자 좌변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 교환을 했는데 뭐 중앙은 조금 기분 좋을지 몰라도 지금 좌변에서 큰 손해를 봤죠. 자, 손해를 보고 이제 하변을 전개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곳을 지키면서 흑이 우상기 실리를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지금 우상기와 좌변의 실리를 두 개만 합친다면 이미 이 두 가지 실리로, 두 곳의 실리로 백의 실리를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하기에서만 큰 탈이 나지 않는다면 흑의 승리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모습인데요. 자, 이곳에 붙이고 백이 이제 수를 내려 들어갔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막는 것은 지금 패로 버티게 되는데 이 패 같은 경우는 부담이 지금 흑이 훨씬 큽니다. 이 패를 잘못해서 지는 상황에는 네, 우하기 전체의 흑이 다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치중을 하고요. 이곳을 막았는데요. 이게 지금 안에서는 살 수 없는 사활이지만 이곳을 하나 젖히고 하변에 돌이 있기 때문에 이곳 젖히는 수가 성립을 하고요. 결국 지켜야 될 때 이렇게 두면 살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는 것은
살긴 살았지만 귀의 실리를 파괴를 하긴 했지만 하변을 지금 흑이 선점하면서 어차피 이 진행은 승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서 이제 강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끊는 수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한 점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 진행은 지금 흑의 입장에서도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손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단수하고요. 자, 이곳을 젖혀서 백을 지금 잡으러 갔습니다. 지금 서로 수상전이 된 모습인데요. 이때는 이미 흑은 일찌감치 초읽기에 몰렸기 때문에 지금 초읽기 상황에서 이곳에 지금 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뭐 우변의 수를 늘리면 좋겠지만 하변을 두면 패는 패대로 그리고 하변은 백이 선점하면서 곤란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곳을 둘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제 수를 줄이러 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미리 예고를 해드리면 흑의 묘수가 나오는데요. 또 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 칸을 띄웠고요. 자, 끼우는 수는 수를 줄이는 맥점이죠. 이곳을 하나 두고 자, 밀어 올렸습니다. 이곳에 막는 것은 이곳에 있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흑의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곳을 끊고 따내게 되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나 그 좀 복잡한 모습인데 지금 이 모양은 결국 뭐 흑의 입장에서도 그냥 잡을 수는 없고 백의 입장에서도 그냥 잡을 수 없는 패의 형태가 나는데 문제는 패가 이제 뭐 한 수 늘어진 패냐 아니면 두 수 늘어진 패냐 아니면 단패냐 지금 이게 우변 전투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 서로 유리한 입장에서 패를 하기 위해서 패를 하고 있는데 이곳을 찔렀을 때 막으면 이제 맞게 돼서요. 여기서는 이 입장에서는 지금 단패밖에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곳에 빠져나가는 수가 있었죠. 넘어가더라도 이곳을 두면 결국 지금과 같은 수순으로 이게 결국 한 수 부족으로 백이 전체가 다 잡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느는 수를 예상하지 못한 백은 막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곳을 두니까 이와 같은 진행으로 진행이 돼서 결국 패가 났는데요. 이 패의 진행은 지금과 같은 수순으로 그 백이 선패죠. 선패지만 단패로 끝이 나면서 이곳을 받을 수는 없죠. 따내게 되면 백이 되려 패감이 없기 때문에 따내고 잡아서 서로 바꿔치기가 일어났는데요. 우변이 굉장히 돌수가 많고 커 보이지만 상변도 백의 실리를 없앴고 그리고 역시 잡으면서 생겨난 흑집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집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흑은 하변을 차지를 했고요. 이곳에 다가오자 한 점을 확실하게 제압을 하면서 흑의 승리를 확실하게 결정지었습니다. 네, 이 이후의 수순은 승부를 확인하는 단계였고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변 접전을 통해서 서봉수 구단의 바꿔치기 성공으로 끝난 순간부터 진로배 9연승 바둑계 역사에 있는 대기록이 달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997년 2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